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글을 좀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 글쓰기 플랫폼인 브런치라는 곳이 있어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이제 글을 쓰려면 작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전에 제가 작가 신청을 하고 탈락 메일을 받았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제가 3번 떨어지고 난 이후에 뭐가 문제지? 해가지고 출판업을 하는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고 다시 신청을 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이건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좌절을 하고 있을 때 책 신간 코너에서 이 책을 발견한 거죠. 바로 편집자처럼 책을 보고 책을 쓰다. 그리고 부제가 저자가 되려면 책 보는 방법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거다. 바로 딱 느낌이 온 거죠. 그래,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편집자의 관점에서 보자 해가지고 이 책을 냉큼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 수많은 예비 작가들이 출판사로 원고를 투고하고 나서 좌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때 출판사로부터 받는 이 거절 메일은 이런 내용인 거죠. 아쉽게도 저희 출판사랑 방향이 맞지 않아 출간이 어려울 듯 합니다. 귀한 원고를 저희 출판사에 투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일들을 받는 거죠. 어투는 굉장히 공손하지만 거절의 명확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는, 감사하다고는 하지만 전혀 감사해 보이지 않는 그런 메일이죠. 그 예비 작가분들은 이런 거절 메일을 연거푸 받다 보면 어느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원고를 읽어보기는 하는 거야? 내가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가? 내 글쓰기 실력이 형편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제 작가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포기하는 예비 작가들을 이제 눈여겨본 어느 한 출판사의 편집자님께서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비 작가들한테 여러분들의 원고가 거절당하는 이유를 알려주고자 이 책을 쓰신 거죠.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이 예비 작가와 편집자들은 이 책을 보는 시선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이 예비 작가는 본인의 원고가 거절당한 이유가 글쓰기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편집자가 원고를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획입니다. 기획. 아이템이 참신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글은 조금 못 써도 아이템이 참신하다. 그러면 출간할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비 작가들은 본인이 쓰고 싶은 걸 쓰려고 하지만 편집자는 독자들이 읽고 싶어 할 만한 것을 찾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 간의 이 관점 차이는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때 예비 작가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출판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편집자이기 때문에 편집자의 관점으로 책을 바라봐야 됩니다. 편집자분들은 원고를 검토하는 것 말고도 기획, 마케팅, 홍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보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는 방법. 신선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 제목, 저자 소개, 머리말, 그리고 목차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빠르게 훑는다는 것이죠. 사실 제목이랑 목차, 머리말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만 딱 봐도 이 책이 팔릴 책인지 안 팔릴 책인지 대충 감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일반 독자들이 책을 구매할 때 책 내용을 다 보고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책 제목, 목차 이런 거 보고 구매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획. 컨텐츠가 확 끌려야지 독자들이 이 책을 구매를 할 것이고 독자들이 구매할 것 같은 원고여야지 편집자들이 계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컨텐츠를 독자들이 좋아할까? 근래에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나를 지키는 것과 관련된 책입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던 신경 쓰지 않겠다. 온전히 이젠 나만 생각하겠다. 라는 주제로 나온 책들이죠. 예를 들면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책이나 쌍년의 미학이라는 책, 이런 책들. 온전히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런 책들이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펭수 있고 라이언 있고 그래서 관련된 책들 나온 거 있잖아요. 라이언 내 곁에 있어줘나 아니면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 이런 책들. 그리고 3번째 매력적인 콘텐츠는 일상에서 쓰는 구어체 표현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 중에서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이런 책이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4번째는 인문 관련 서적이 요새 좀 인기라고 합니다. 제가 리뷰한 책 중에도 하나 있었죠.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5번째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책들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90년생이 온다 라던가
아니면 트렌드 코리아 2020 이런 책들 있죠. 이런 컨텐츠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컨텐츠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인기를 다 끌었잖아요. 이미 인기를 다 끌고 난 컨텐츠들을 내가 다시 도전해봤자 별로 메리트가 없죠. 그러면 예비 작가분들은 기존에 나온 컨텐츠 말고 뭔가 참신한 컨텐츠를 찾아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편집자분께서 말하기로는 참신한 컨텐츠를 찾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경험하지 못한 걸 알려주는 것. 요거랑 관련된 책이 뭐가 있냐면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라는 책. 요거 좀 신선하지 않아요? 저도 딱 제목 듣는 순간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소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컨텐츠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을의 철학이라는 책, 아니면 보람 따위는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라는 책.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그동안 미뤘던 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책.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와 관련된 책이죠. 예를 들면은 뭐 하정우의 걷는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책을 보면 나도 조금 걸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책들 있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로 하면은 참신한 컨텐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걸 알려주려는 컨텐츠거나 소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컨텐츠거나 동기부여를 하게 만드는 컨텐츠, 이런 것들은 참신한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난 진짜 정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굳이 꼭 참신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활 속에서 그냥 불편하고 사소하고 뭔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책을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주제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기가 쉽고 공감하면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예비 작가이신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글쓰기에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브런치도 계속 탈락하는 바람에 이 책을 구매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컨셉을 이제 바꾸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통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다 보면 또 언젠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합격 소식을 또 알려드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